바로 설명을 넘어갈 거니까 주의사항 설명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좀 더 설명할게요. 자, 17번. 이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설명하니까 너희들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식이 여기 보이네요. 기억납니까? 했나요? 저번 시간에? 안 했나요? 도형 M. 우리는 보통 M하고 뭐 K 많이 썼었죠. 뭡니까 이거?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식은 어떠한 식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선이면 직선밖에 안 나올 거고 뭐 다른 도형도 나올 수 있는 점 같은 거 나올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직선 포물선이면 직선도 나올 수 있고 포물선 나올 수 있고 직선 원 나올 수 있고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도형은 좀 한정적이지만 여튼간에 두 개의 식에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일반형은 fx, y 플러스 m이든 k든 관계없습니다. gx, y는 0 이렇게 쓰는 식이야. 요렇게 쓰는 것은 누구랑 fx, y는 0이라는 도형하고 gx, y는 0이라는 도형의 뭐 교점을 지나는 도형.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요식을 1차적으로 뽑는 게 우리의 방법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나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응? 알았어요? 그래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난다. 우리가 문장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직선에서도 나오고 원에서도 나옵니다. 크게는. 역으로 얘는 이론적으로 나온 거야. 알겠죠?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마무리 짓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 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식의 단점이 뭐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온 거야. 첫 번째로 자 k가 0을 집어넣으면 fx, y는 0이라는 f 도형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f하고 g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f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k가 0이 안 돼버리면 이 식이 살아있겠죠. 하지만 얘도 살아있겠죠 지금. 그러지? k가 0이 안 되면 g x, y는 0이 얘는 존재를 하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k를 여기다 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k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얘가 바뀌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난 도형은 이 식은 일단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식입니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론 문제로 나오는 거야. 요 식을 이렇게 주고 여기에 단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L에 관계없이 항상 2점. 얘는 지금 두 개의 직선을 구하면 교점으로 나옵니다. 이건 교점이란 소리예요. 교점. 그래서 M에 관계없이 항상 2점을 지난다.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서 나온 식이야. 1번 말에. 두 번째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똑같은 풀이대로 가면 됩니다. M이 0입니다. M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직선이 나왔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이 직선은 이 직선과 어떻습니까? 평행이 되네요. 평행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이 틀린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도형이 나올 수도 있다. 평행한 도형이 나올 수도 있어서 틀렸다 이거지. 이것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m이 0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 했어? k가 0이 아니면 요 직선은 나올 수가 없다겠지. 이 문장은 이거라. m이 0이 안 됐을 때 이 직선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야. 근데 이 직선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 똑같은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직선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얘랑 평행한 애하고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이론 문제로 꼭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가지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인데 M이 여기 붙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이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좀 말이 좀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체크를 잘해야 돼. 이걸 잘못 해석해서 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됐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 될 수가 없다. 이 직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참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이고 니은이 거짓이 된다. 이 문장은 아주 많이 나온다겠습니다. 꽤 좀 난이도 있는 책에서 한두 문제밖에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학교 문제에서는 나왔다 하면 이 문제야.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식만 다르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42번. 자, 이제 이런 활용 문제는 조금 뭐에 관한 생각이냐면 건물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근데 두 가지야.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이지 않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상한 거야. 실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수지가 놀러 왔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뛰어가겠어? 내가 이렇게 뛰어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내가 그냥 수지만 보고 싶어. 뭐 어떻게 가야 돼? 수지만 보이는 대로 가면 돼. 수지가 보이는 데는 건물이 막지 않는 부분으로 가면 됩니다. 그 부분 중에 가장 빠른 곳이거든요. 나는 어디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 이거야. 일반적이진 않잖아. 우리가 도를 가로질러 죽겠지. 그러지? 그럼 B가 보이는 위치까지만 가면 된다 이거야. B가 이 위치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 위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는 거다? 수선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이렇게 수선으로 갔다 이거예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여기 각도는 45도입니다. 45도니까 B가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10이니까 얘가 오르투이가 되겠네요. 움직여야 할 최소거리. 이해됩니까?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좀 그래 있긴 문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헐고 이가 도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인도일 수도 있겠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려운 말은 아닌데 해석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3번. 자, 두 개의 직선을 봤는데 이 직선에 의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지금? 뭐가 보여? 수직이 보이는 거죠. 수직. 자, 수직이 보이고 두 개의 삼각형을 뭐 하라겠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라.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풀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뭐냐? 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알겠나요? 여기 도형적인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두 개의 직선을 주어지고 나서 얘가 기울기가 m이고 y 플러스 6이라는 것은 y절편을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도형 직선 말고 내가 스스로 이러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선들을 그어본다 하면 선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지. 여기 있어도 되겠죠. 지금. 상황상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드는 방법 많다 이거죠. 그런데 지정을 하나 해준 거야. y절편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m이잖아. m.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가장 쉽게 하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도형으로 와도 되겠네요. 그럼 그러한 선은 어디에 있겠냐 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내려도 되겠네. 계속 내리면 어차피 기울기가 평행이니까 요 직선이 제일 쉽겠네요. 맞습니까? 이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어떻게 만들었다? 2등분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2등분한 선은 몇 개가 나오냐?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죠. 2개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인 걸 원하고 있네요.
특히 수직인 놈들은 우리가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이 쉽게 구할 수가 있다겠죠. 어떻게? 두 개씩을 더하고 빼면 된다겠죠. 주의사항은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하고 더해야 되죠. 식을 2x-y는 0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어떻게 놔야 됩니까? x 플러스 2y는 0 이렇게 놔야 두 개를 더하고 빼고 있나 했지.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뭐가 똑같아야 돼? 분모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똑같아야 날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똑같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 상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직이라고 있어요. 이 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바로 풀 건데 이 식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서 두 개의 식을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걸 원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이게 수직을 빨리 보면 요것들도 빨리 구할 수 있으니 수직을 볼 수 있는 눈은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다음 도형에서 이제 연결되는 문제는 수직이 나왔으면 원하고 항상 연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수직인 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점은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직이 나오면 원하고도 뒤에 연결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마무리 금방 되겠죠? 두 개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된가요? 빼버리면 x-3y는 0이 돼서 기울기가 양수인 게 나와서 m값은 3분의 1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아는 사실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요. 6번. 6번은 조금 어려워요. 연산도 어렵고요. 자, 평면 위에 두 점 P라는 점이 있고요. Q라는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은 스몰 xy로 표현된 어떠한 점이야. Q라는 것은 라지 xy로 표현된 어떠한 점이야. 됐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같은 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말은 이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좀 이상한 문제야 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우리 선에서만 생각하면 자, 이 축이 가로축을 x축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 세로축을 y축에 생각하고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이렇게 놓여 있겠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놓여 있겠죠. 마찬가지로 Q라는 점도 똑같이 이 식과 똑같은 식이다 이 말이야. 똑같은 식이면 식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냐?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2x-y 플러스 3은 0이야. P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어. 근데 Q라는 점은 어떻게 있냐면 4x-2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죄송합니다. 스몰이 아니라 라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게 두 개의 직선이 같은 직선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같다고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식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의 개수의 B가 모두 일치를 한다고 식을 연결을 시킨다. 그럼 내용은 두 개의 직선이 같다는 것은 식을 뽑아내서 개수의 P가 일치를 하면 두 개의 직선은 같은 직선이라고 판단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봤더니 라지 x하고 스몰 xy 관계니까 라지 x를 스몰로 바꿀 수가 있겠네. 그러지? 그럼 라지 x 식을 먼저 뽑고 라지 x 식에다가 스몰 xy를 집어넣게 되면 다시 얘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직선이 이제 같은 직선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개수의 B가 같다. A분의 A 플러스 3B B분의 A 마이너스 B C분의 4A 플러스 B 플러스 C. 연산은 좀 복잡하겠네요.
차수가 2차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직선은 두 개가 나오는 것은 2차 방정식 형태니까 두 개가 연립하면 되겠네요. 쉬운 놈이 얘가 제일 쉬워 보이니까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죠. 하면 조금 연산은 불편할 수 있지만 식을 쭉 가버리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저거 A, B, C. 예? 저거 분모가 왜 A, B, C? 여기 계수하고 여기 계수하고 같다고요. 얘랑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좀 쉽게 표현하려고 분모를 더 쉬운 걸 쓴 거야. 됐어요? 뒤집어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 48번 9번 48번 자 3, 0 3,0, 0,3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다음에 역함수 나오면 많이 나올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x좌표, y좌표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y는 x 다음에 선 위에 쓸 거고 역함수 대형 내용이 나올 건데 교점이 나오면 a, b, b, a 이렇게 해서 연결이 많이 되는 선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직은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서 뭐 45도, 135도를 이룬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함수, 역함수 내용이 나오면 이 선은 꽤 많이 나오는 선이야. 수원, 수투 들어가면 아주 많이 나오는 선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y절편이 2이면서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네요. 그래서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FA, BP분의 AP, BP하고 BP하고 AP 두 개의 B를 원하고 있네요. BP하고 AP의 B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직선에 대한 B는 기울기, 닮음, 비율 이런 것들 잘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는 선을 A에 수직인 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 어쩌냐? 닮았네요. 닮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 닮은 비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닮은 비가 제일 쉬운 데는 이것분의 이것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길이가 3a 플러스 2예요. 다시 말해서 FA가 그냥 3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BP가 1이니까요. 이 길이가 1이니까요. 다음 49번 2차 방정식에서 요 2차 방정식이 두 직선을 나타낸다. 두 직선을 식이 하나인데 두 직선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의 식인데 두 직선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뭐 직선은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됩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 하나의 직선이죠. 또 하나의 직선 또 써볼게요. px 플러스 qx 플러스 r이 0이야. 또 하나의 직선이야. 근데 하나의 식이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의 선, 하나의 선, 하나의 도형, 하나의 도형. 근데 하나의 식이 두 개의 도형을 나타내는 방법은 요거 두 식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뭔 말입니까? 얘는 0 또는 얘는 0이니까 두 개의 도형이 나오는 거야. 사실 엄밀히 따지면 두 개의 도형이 아니야. 두 직선이 하나의 도형입니다. 위에서 얘는 얘고 그 다음에 얘는 얘야. 그러면 이 식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이 식 하나로 이 도형을 나타낸 거야. 이게 두 개의 도형이 아니고 하나의 도형이다는 소리야. 이거가 하나의 도형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도형이 식이 두 직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 1차랑 1차,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선생님이 인수분해 할 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풀었어요? 얘는 판별식이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했었죠. 기억납니까?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 판별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식이 아직 정리 안 됐어요.
x로 식을 정리해서 판별식, x로 식을 정리해서 판별식을 쓰고 그러면 y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그 y에 대해 정리해서 판별식을 써면 0이 된다 하면 우리가 두 일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2차 방정식 논리입니다. 다음 50번 삼각형에서 삼각형이 있고요.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A, B, C가 있고요. 여기에 AG가 있습니다. AG, GA의 방정식이 나왔네요. GA의 방정식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GB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GB의 방정식이 있어요. 실은 뭐 연장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GB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C의 좌표가 나왔고요. AB의 방정, 요 직선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네요. 끝났네요. 지금 나온 거는 요 직선 나왔고, 요 직선 나왔고, 핑크색 두 개 주어지고 나서 C점 주어졌을 때 우리는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지. 우리가 무게중심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는 지금 C점, 오케이. 일단은 교점 구할 수 있겠죠. 교점 구했으니까 우리가 C점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중점을 구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중점만 나온다 해서 이 직선을 구하기에는 좀 조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게중심이 나왔고 좌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좌표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해보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좌표만 놓으면 되네. 일단 나와봅시다. A라는 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x는 2y-1로 쓰면 누구를 먼저 문자를 설정하면 b를 문자를 먼저 설정하면 A의 문자가 x의 문자가 쉬워지겠죠. y좌표의 문자를 먼저 설정하면 x가 쉽게 설정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 해도 됩니다. 해도 돼. 뭐 a,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써도 관계없어. 하지만 우선 좀 정수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어차피 내가 내 맘대로 문자를 놓는 거잖아. 그러지? 얘는 뭐 1차식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오케이. 이 점도 A도 문자를 놨고 B점도 문자를 놨으니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면 되는데 X좌표로 G 구해놨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식 하나 나오고 Y좌표로 또 식 하나 나오니까 연립하면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치? 잘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하다 보면 어떤 접근법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거지. 알겠죠?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다음 52번 자 52번이 지금 쭉쭉쭉쭉쭉 읽어봤더니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고? 원의 성질에서 중심에 현의 수선을 긋고 반지름을 하면 피타고라스를 구한다고요. 그럼 반지름 당연히 현재 나왔네. 5로 나왔죠. 요 길이만 구하면 되네. 그럼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어떻게 구하냐? 요것만 알면 되지. 원의 중심과 현 직선까지의 거리. 그럼 요 직선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직선은 3대 1이니까 요거 y는 3분의 1x라는 직선이에요. 얘를 원점으로 놓으면 됐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5,5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거리 구할 거고 이 거리 마무리 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단원의 하나의 큰 목적이 좌표합니다. 쌤은 좌표를 많이 안 시키고도 도형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건데 도형으로 풀 거냐 아니면 좌표 시킬 것을 풀 거냐 요거는 선택이긴 한데 이 문제의 목적성은 좌표화가 목적성이 맞아요. 근데 좌표화 시켰을 때 단점인 식이 좀 길어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도형을 먼저 한번 해석하고 좌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근데 도형을 선을 몇 개 그었는 도형이 안 보여. 그럼 좌표 시켜서 가야 돼요.
연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어떤 문제들은 연산이 좀 더 쉬워지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그거 보여줬나요? 이동 문제에서 알겠죠? 이게 도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 도형이 쉬운 것은 그냥 보이게 돼 있어. 근데 안 보인 것은 좌표화 시키고 거리 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안 되는 도형이 뭐냐면 점직선 사이 거리는 안 된 겁니다. 점직선 사이 거리는 도형으로 안 되는 거야. 못 푼다가 아니야. 식이 안 된다는 거야. 점직선 사이 거리는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점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수선을 그어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가잖아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점 구하는 방법도 피타고라스를 풀었잖아요. 그러지? 점 직선 사이 거리는 우리는 구하는 방법이 식을 써서 구하는 방법이 없다. 아시겠죠? 다음 52번 54번 지금 안타까운 사실 중에 우리가 방학 때 고쟁이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가 또 계속 질문이 돌고 있다는 거야. 좀 안타까워. 자 봅시다. 정사각형이 있고요. 문장을 읽어보다니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직선이 도형을 6등분했습니다. 그럼 이 도형을 6등분했다에 포인트가 뭐냐 생각을 하면 우리 도형을 봤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도형이 하나 있고 정확하게 삼각형처럼 보이는 게 있죠. 얘하고 비교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비교했는데 여기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잘라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밑변 높이는 얼마? 높이는 9네요. 이 삼각형의 밑변 여기고요. 높이는 여기네요. 9네요. 오케이. 두 개의 삼각형의 높이가 둘 다 9입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얘도 9죠. 높이가 다 똑같다? 그러면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연세야? 밑변 하나가 얼마면 되겠어, 그러면? 밑변 하나가 얼마면 돼? 한 변의 길이가 18이죠? 6으로 나누면 6, 3, 18. 4개 있겠네요. 한 변의 길이는 12가 되겠습니다. 12.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집중만 해야 해, 제발. 여가 12. 12, 12, 12, 12, 12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질문이 뭐냐면 m과 n의 기울기입니다. m과 n과 m의 기울기. 기울기에 9,9는 나왔으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점 2점하고 2점만 알아내면 되겠네. 그러면 기울기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점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12만큼 빠졌다. A만큼 빠졌고 얼마만 골라가서 12가 되려면 이 좌표가 12-A면 되겠네요. 그러면 12가 되겠지. 여기까지 12가 되려면 24-A. 그냥 바로 나왔네. 두 점이. 두 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바로 9,9하고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요. 9 빼기 0, 9 빼기 0 9에서 0을 뺐고 9에서 얘를 뺐습니다. A-3 하나 위에 거 M 9 빼기 0, 9에서 얘를 뺐어요. A-15 요게 지금 현재 두 점의 기울기의 곱입니다. M1, M2 M1, M2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죠? 범위는 60이니까 축이 얼마입니까? 35? 9인가요? 이 그래프는 축이 9인 그래프야. 축이 9인 그래프고 범위는 6부터 10까지니까 6일 때 최대값, 9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많이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요. 다음 55번 55번도 이 말에 맞춰서 그림만 그리면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이 있어요. O가 여기 있고요. A, B가 직선 위의 점이에요. 이 변이 X축에 의해서 이 X축에 의해서 2등분 잘라졌다. 2등분 이렇게 잘라졌다 이 말이죠. 양수m이야. 양수m이라는 말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가 2등분이 이렇게 되는 위치에 A하고 B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OABC는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 이 정도 모양을 갖고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맞게 이거에 맞게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비슷하게만 그려봅시다.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런 정도의 느낌이네요. 너희들은 뭐 100%는 아니어도 관계는 없겠죠? 이런 느낌이다만 판단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 길이가 같다. 2등분 되고 여가 직각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가 A하고 B가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애는 뭐야? AB의 기울기죠. 근데 AB의 기울기를 우리는 누구의 기울기? OA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네. 맞나요? OA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현재 OA 기울기 얼마야? OA 기울기 그림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만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기울기 영어가 뭐라고요? 기울기 영어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만 보이면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탄젠트로 보려면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돼요. 그리고 기울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야. 나는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잘 보입니다 하면 기울기가 음수다 하고 탄젠트 구하면 돼요. 절대값.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의 탄젠트 각은 요놈이 탄젠트 각이야. 그럼 요놈은 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탄젠트가 쉽게 나온다고 지금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네요. 탄젠트 보여야 돼. 탄젠트 이것분의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2대 1이 되겠죠.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요거의 기울기가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m분의 1이 마이너스 2다 해서 m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56번. 자, 56번은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내심. 자, 내심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심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일부러 냅니다. 일부러. 내심이 나오는 이유는 내심의 작도법이 뭔가요? 내심의 작도법. 내심의 작도법이 각을 2등분한 세 각을 2등분하는 선의 교점이 내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는 거야. 내심이 좋아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을 각을 2등분한 직선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하잖아. 요 식하고 연결되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내심은 어째 각을 2등분하는 선, 각을 2등분하는 선인데 문제는 두 개의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그러죠? 그럴 중에 어떤 놈인지를 판단이 되려면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왜? 그냥 식으로 놨으면 둘 중에 하나 누가 긴지를 모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심 문제는 그림을 좀 자세하게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기울기가 양수로 원하고 있느냐 음수로 원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내심의 일반 풀이 방법입니다. 내심 일반 풀이. 이 문제가 아니라도 내심 풀이 방법은 뭘 이용한다? 이쪽 하나 2등분선 구하고 이쪽 하나 2등분선 구해서 교점을 구한다가 내심의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좀 자세하게 그리는 게 맞아요. 하나는 y는 0, x축이네요. 감사하게도 좀 쉬운 선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식을 봤더니 뭐가 보여? 이게 뭐야? 절편 방정식이죠? x절편 5, 12가 보이고 얘는 x절편 마이너스 4하고 3이 보여요. 5, 12가 보이는 선이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4하고 3이 보이네. 마이너스 4하고 3이 보이는 선이네요. 뭐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접어는 이렇게 있을 거고 내심은 이 정도에 있겠죠. 그러지?
위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개의 각이 있는데 이등분선은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얘보다는 이쪽하고 이쪽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다는 생각, B의 좌표는 양수가 B의 좌표가 반지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식을 적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만 써볼게요. 얘하고 얘만 써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표현이 아니죠. 이 표현이 아니잖아. 우리가 표현한 것은 일반형을 써줘야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 11을 곱해야 되겠네요. 3을 곱하고 11을 곱하고 죄송합니다. 11을 곱하고 11이 되고 뭐 여기까지는 뭐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변형을 시켜놔야지 우리가 원하는 점 A, B라겠네요. 현재는 A, P에서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요. 거리식은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5분의 절대값 3a 4b 12가 문제에서는 b하고 똑같아야겠죠. 이 거리가 같다. 이 거리가 누구라고요? 현재는 b입니다.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 붙여야 되고요. 현재는 양수니까 b. 넘겨가지고 가로를 풉니다.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12는 뿔마 5b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이 직선이야. 기울기가 양수인 걸 원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b를 이쪽에 플러스 4b로 했을 때 기울기가 양수인 거 현세하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야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은 플러스니까 우리는 식을 다시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9b 플러스 12는 0. 왜 지금 이렇게 놔뒀어? 오른쪽으로 넘겨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이따가 ab 연립해서 ab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식 하나만 뽑는 거잖아요. a 마이너스 3b 플러스 4는 0. 이제 하나 했어. 이제 하나 했어. 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이제. 얘를 한 번 더 하면 똑같은 이런 비슷한 식이 똑같이 하나 더 나오겠지.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도 구하고 B도 구하는 게 좀 복잡하니까 이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 문제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바로. 내신 나오면 바로 이 방법 써서 간다 이거지.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심이 조금 쉬우려면 이 도형이 좀 쉬워야 되는데 이 도형이 뭐 어떨 때가 내심 구하기가 쉽냐? 정이면 제일 쉽습니다. 정은 무게중심하고 내심이 똑같죠. 위치가 쉽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좀 쉽겠죠. 왜 이등변 삼각형 내심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점 하나를 구하는데 좀 도움 줬습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다 이 방법을 씁니다. 알겠어요? 좀 쉽게 나오는 방법 쉽게 나왔지 않았다 생각하고 좀 이등변 삼각이 쉽게 나오더라도 이 방법 쓰면 나오니까 얘를 실수 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고등학교 시험지에서 얘가 난이도로 따지면 아니면 랭킹으로 따지면 한 3, 4등 됩니다. 이 문제가. 알겠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니까 연습해가지고 실수 없이 어디서 실수를 하겠냐. 식이 기니까 연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연산 어디에서 부호 빠질 때 양수 음수 그 그림을 정확히 그려놓고 가야 돼. 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걸 원하고 있냐 음수인 걸 원하고 있는지는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 식을 뽑는 목적이 있었지. 지금 여기서 뿔마가 있고 그 중에 둘 중에 나는 양수인 것만 뽑은 거 이걸 뽑았죠. 이 직선을 뽑았고 이 직선을 뽑아가지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짜증은 난 건 아니죠. 뭐로 표현이 된 겁니까? 절편방정식으로 표현했다 이거지. 절편방정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좀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식 정리해서 풀라고 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도형의 성질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얘가 뭡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라 했죠.
가계 이등분선이라 했어요. 가계 이등분선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닮은 B죠. B.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걸 쓰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현재 여가 마이너스 4고 여가 지금 3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이 길이는 4가 되겠고 이 3에 대해 3을 5대 4로 내분한 것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길이네요.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이 길이잖아요. 그러지? 이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이 길이가 3에 대해서 9분의 4가 되겠죠. 이 길이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 점이 쉽게 나왔으니 우리는 이 직선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아까는 뭐야? 점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현재는 이 가계 이등분한 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있을 수가 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지만 보이면 쓰되 보이면 쓰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알았어? 아니면 바로 그렇게 쓰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 했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그렇게 풀라고 지금 먼저 알려준 거야. 알았어요? 하지만 뭐라? 이 문제처럼 직선이 쉽게 보이는 문제인 경우는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나만 구해볼게요. 이것만. 여기 얼마입니까? 길이가 4하고 여기 길이가 3분의 4니까 4분의 3분의 4 길이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3분의 1이 되는 거고 y절편이 3분의 4니까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정리하면 되겠죠. 훨씬 더 쉽게 구해진 건 사실. 마찬가지 이쪽도 가능하겠죠. 여기가 뭐 어디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5대 10이 요 정도일 것 같긴 했는데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요 정도 있다 위치했다 그냥 표현할게요. 원래 여가 맞습니다. 이 정도가 여가 5대 10 여가 5고 여가 10이니까 여가 13이야. 13대 5입니다. 13대 5야.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12의 거리를 13대 5, 18분의 5로 쪼개야 됩니다. 13대 5니까 13대 5니까 18대 분의 5 맞나요? 그러면 6, 3, 6, 2 3분의 10인점입니다. 3분의 10. 3분의 10인점은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도 쉽게 구할 수 있고 y절편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더는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내심은 여튼간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첫 번째 선생님이 말했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런 경우는 있긴 있더라. 연습은 하되 생각 안 나면 첫 번째 방법 쓰라고 했습니다. 다음 7번 동쪽으로 시속 10km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동쪽 서쪽이 있다는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분면을 한번 놔볼게요. 동쪽으로 얘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항해하는 배가 있네요. 시속 10으로요. 태풍의 중심이 이 배의 위치에서 동쪽 150, 남쪽 100이야. 요 정도에 지금 태풍이 150, 마이너스 100 바로 나와도 되겠죠. 좌표평면 났으니까요. 좌표축 났으니까 떨어진 해상에서 태풍이 위치한 태풍은 시속 20km 속도로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는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중심에서 100km 이내에 태풍이 지금 100km 이 정도가 태풍의 영향권이라 이런 말이야. 그림 사이즈를 맞지 않습니다. 100km 이내가 100km 이내에 폭풍우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배가 이렇게 계속 가고 태풍이 이렇게 가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하겠죠. 그래서 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중간을 항해하게 됐어요. 양쪽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니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지. 항해한다고 할 때 폭풍우권 내에 항해하는 시간을 구하라. 뭐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거리감을 구하면 되네. 거리로 내 배의 위치가 중심에 위치하고 누가 거리가 100 이내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지? 다시 말해서 요점의 위치를 배의 위치를 P라고 하고 요점 위치를 C라고 하면 PC가 얼마? 100 미만인 걸 찾아달라 이거지. P는 뭐야? 점이고 C도 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네. P점은 얼마야? 10t,0이고요. 여기 뭐야? C점은 얼마야? 여기다가 북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20t가 되겠죠. 그러면 10t,0하고 150, 20t 마이너스 100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요. 루트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 8번 또 접었어요. 접은 게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저번 문제는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거의 선생님 비슷하게 풀어요 지금.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12이고요. O란 점이 O-로 갔습니다. D란 점이 D-로 갔어요. 그랬을 때 D-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러면 접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작업은 당연히 접점 이동됐으니까 이렇게 선을 긋고 수선 길이 같다까지는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됐어요? 그림에서 뭐가 보이냐 봤더니 뭐 합동 닮음 이거 많이 있다고 했죠. 현재 너희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지금 연장을 시켜 놓는 게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요거는 꼭 해놓기 바랍니다.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닮음이 훨씬 더 잘 보인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기에 지금 나온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이 O란 점이 O-로 갔네요. O-가 지금 이 중점이니까 O-의 차표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얼마죠? 6,12인가요? 6,12. 그다음 D도 주어졌고요. 6,12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네요. 2네요. 2. 이 기울기가 2이고 이 기울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기울기가 2 한 칸 두 칸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 칸 두 칸에 대한 내용이야. 이 내용이네요. 그럼 여기 나온 닮음이라고 생각한 도형들은 다 이 B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제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현재 요점의 좌표는 얼마죠? 요점의 좌표는 3,6이죠. 자, 이 점 나왔으니까 지금 요점 나왔고 요점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와요. 그냥 1대 2대 루트 5예요. 1대 2대 루트 5. 요점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 점을 구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목적성이 지금 현재 D-니까 여가 5니까 나는 요 점을 구하고 싶은데 요 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점을 먼저 구했다 하면 도형의 닮음이 보이나요? 이게 이 도형이 뭐가 먼저 보였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접근법이 좀씩 달라. 근데 현재는 여기에서 닮음이 보였다는 것은 닮음비만 알아내려고 노력하겠죠. 닮음비가 알려고 노력하는 위치가 어디겠냐 이거야. 이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되겠네요. 높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구할 거냐? 닮음을 이용하면 그냥 쉽게 간다고요. 얘가 3,6이죠. 3,6이죠. 그럼 요 길이 구하고 1대 2대 루트 5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길이 구하려니까 피타고라스 써야 돼. 귀찮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쓰겠네. 수선을 그었죠. 수선이니까 또 닮음이죠. 그럼 뭐야? 1대 2 1대 2 보이나요? 다시 1대 2 2대 4 근데 여기가 얼마야? 6이죠. 여기가 얼마야? 12가 되고 여기는 3. 닮음이 이게 잘 보인 사람들은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겠지. 바로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점 구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도 시간은 남습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다? 15가 보였다. 그러면 닮음이 여가 15고 여기 10이니까 1대 2네요.
그럼 1대2로 해서 이 점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보인 사람은 이렇게 쓰면 돼. 아니 이게 안 보인 사람도 있겠지. 이게 안 보인 사람도 있겠지. 이게 안 보인 사람은 여기서 출발점이 누구냐? 현재 주어진 조건이 이 점으로 해서 이 점 구했고요. 현재 아는 사실은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디와 똑같냐면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평행이니까 똑같다고 보죠. 이렇게 평행이니까 똑같죠. 그렇죠? 지금 두 개의 좌표를 연결을 내가 시킨 거야. 이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연결을 시킨 거라고. 그럼 이 도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도형이라고요. 그렇지?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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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4 이 길이가 얼마? 5죠. 비율 딱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2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4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그냥 나왔네요. 3,6에서 밑으로 2칸, 옆으로 4칸, 7,4가 되겠네요. 7,4니까 5, 7, 9, 8 이렇게 떨어지네요.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도형이 보인 사람들은 이렇게 푸는 건데 나는 이런 거 도형이 잘 안 보여요. 성 몇 개 그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바로 보인 사람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안 보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라 했어? 이동으로 풀라겠지. 이동으로. 기울기가 2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3,6을 지났으니까 이렇게 선 그으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5,0이니까 이동시켜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연산은 좀 더 시간이 갑니다. 하지만 풀릴 수는 있어요. 알겠죠? 다음. 이 문제도 예전에 풀어줬던 것 같긴 한데 안 풀어줬나? 자, 뭐 그냥 문제 읽어보면 PQ의 기울기 구하라는 문제야. 도형을 2등분을 시켜라 이거죠? 도형을 2등분 시키는데 요 P의 위치가 도형이 지금 A가 쉬운 위치입니다. 3, 4, 6이야. 3, 4, 6이야. 1대2네요. 1대2. 여가 1대2라는 말은 O하고 P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1대2로 넓이가 쪼개졌겠죠. 근데 1대2를 쪼개려 보니까 분수 형태 나오니까 기분 나빠. 2대4로 쓰겠습니다. 여가 2고 여가 4야. 근데 여가 2등분 시킨다고 했으니까 절반이 3, 3이겠네. 그럼 여가 3이 되면 여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B가 이제 2대 1대 3이 나왔네요. 그러면 Q란 점은 5의 1을 1대 3으로 내분한 점. 00이니까 4분의 1만 해주면 끝나네요. 그래서 Q점이 쉽게 나왔습니다. 4분의 6, 4분의 2가 되겠어요. 기울기 마무리 그냥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원을 하겠습니다.